13페이지에 16번, 17, 18, 19. 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선 얘는 뭐 특별하게 괜히 문제 보이고 쫄지 마시고, 네, 그냥 시키는 대로 해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자연수 x가 지금 요 자리란 얘기죠. 근데 요렇게 기호를 쓰면 뭘 하란 얘기냐면 약수의 개수, 요 숫자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란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 기호 자체가. 그러니까는 얘 약수의 개수랑 얘 약수의 개수를 구한 게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12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으면 소인수분해를 먼저 하셔야죠. 그래서 소인수분해를 하시면 2로 나누면 60이고 2로 나누면 30이고 또 나누고 3으로 나누고 5로 나누면 5가 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죠. 자, 약수의 개수는 몇 개냐? 진우야. 맞아요. 16이 되는 거죠. 얘 값이 16이에요. 이해되셨죠? 똑같은 방식으로 얘도 하면 되는데 120이 거듭 소인수분해 하면 뭐예요? 이걸 모르시는 거죠? 11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를 바꾸면 121은 11의 제곱이야.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몇 개야? 진우야. 얘한테만 1 더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2개 더하니까 19. 우선 지금 보니까 제곱되는 거 모르고 계신 거죠? 제가 저번 시간에 제곱되는 거 얘기했나요? 11의 제곱이 방금 121이고 12의 제곱은 144. 13의 제곱은 169. 14의 제곱은 196. 네. 그 다음에 15의 제곱은 225. 16의 제곱은 256. 17의 제곱은 289. 18의 제곱은 324. 19의 제곱은 361. 좀 알아두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숫자들입니다. 14까지 나갔던 것 같은데. 자, 이런 방식이 제곱되는 이런 숫자들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내가 쓸데없이 외우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그냥 이걸 그냥 필요해서 지금 막 외우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야. 이게 자주 나오니까 그냥 나도 외워진 거야. 알겠죠? 네. 자주 나와서 외워지는 거야. 또 자주 나오는 게 25의 제곱도 자주 나오거든요. 625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근데 굳이 막 외우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어차피 제곱하면 계산은 할 수 있잖아요. 곱하면. 그러니까 막 애를 쓰지 마시고 풀다 보면 여러분들도 조금씩 외워지실 거예요. 네, 이런 부분은. 자, 그 다음 지금 얘도 약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예요. 요거 은근히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자, 이거 객관식이잖아요. 생각보다 헷갈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 어떻게 생각해 주셔야 되냐. 얘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얘를 생각해야 되는데 14가 약수의 개수 곱해서 14가 될 수 있는 거는 자,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게 지수를 곱한 거잖아요. 1이 들어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는 14가 될 수 있는 곱은 2 곱하기 7이랑 7 곱하기 2뿐이 없는 거예요. 지수에서. 이 두 가지만 14가 될 수 있죠. 네, 1 곱하기 14는 안 돼. 왜냐면 지수는 무조건 제일 작은 게 1이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될 수가 없어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얘랑 비교를 할 거야. 그러면 보면 알겠지만 얘가 지금 3이잖아요. 얘랑 맞는 게 있어? 지수가? 1 더해도? 맞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숫자가 2가 될 수는 없죠. 작아질 수는 없잖아. 나누기가 아닌데 7이 돼야 되는 거예요. 1을 더해서. 이걸 생각해야지만 풀 수 있거든요. 이게 7 곱하기 2여야 되는 거야. 지수를 계산했을 때.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이 밑이 몇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6으로 바뀌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2의 세제곱이 무조건 있어야 돼. 얘가 뭔지 모르지만 이 네모에는 2의 세제곱은 있어야 돼. 이해되실까? 자, 그럼 이걸 기준 또 다른 숫자가 또 있을 거예요. 곱해져서.
근데 그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객관식이니까. 자, 여기서 2의 세제곱이 있는 거지 먼저 찾아야죠. 2의 세제곱이 있는 게 보기에서 뭐 있어요? 1번 아니겠죠. 2번도 이거 하나뿐이 없잖아요. 3번도 이거 하나뿐이 없잖아요.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니까 있잖아요. 얘는 2의 5제곱이죠. 이것도 알고 계신가요? 2의 거듭제곱? 이것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자, 2의 2제곱은 4죠. 2의 3제곱이 8이고요. 2의 4제곱이 16이고 2의 5제곱이 30이고 2의 6제곱이 64고 2의 7제곱이 128이고 2의 8제곱이 256이고 2의 9제곱이 510이고 2의 10제곱까지는 좀 이것도 알아주시면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숫자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얘가 2의 5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도 2의 세제곱은 있지만 안 되죠. 왜냐면 2의 5제곱이면 7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돼. 저 옛날에 게임하면서 이걸 무슨 게임 하면서요? 그 네. 이상한 숫자 블록 떨어뜨려서 합치는 게 있어요. 아, 뭔지 알아. 그걸로 했어. 나 그거 뭔지 알아. 계속 배수로 가죠. 네. 맞아. 그래, 맞는 얘기예요. 저 그거 봤어요. 그걸로 한 4만짜리까지 네, 왔었는데 그거 봤어.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시면 계산 안 해봐도 4번이 답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4만 넘어서까지는 외웠는데. 이해는 되세요? 이거 어려운 문제야. 쉬운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다음도 알아요? 계속? 이게 좀 오래돼서 까먹긴 했는데 아, 한 알고는 있어? 어느 정도? 12? 자, 다음으로 좀 가봅시다. 자, 18번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은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a거든요. 네,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약수의 개수가 12가 돼야 된대요. 그럼 약수의 개수가 12가 된다는 얘기는 이 소인수가 3개일 수도 있고 소인수가 2개일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생각하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3일 수도 있어. 지수 생각하는 거니까. 그리고 4 곱하기 3일 수도 있죠. 3 곱하기 4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걸 생각해야 돼. 근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앞에 것처럼 생각하면 너무 어렵죠. 이건 그냥 대입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써놨잖아요. 그래서 객관식이니까 얘가 2의 제곱을 대입을 해보자고요. 자, 하나하나씩. 그러면은 2의 세제곱이 되겠죠? 1번 표시하고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1씩 더하면 4 곱하기 3에서 10이 맞잖아요.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대입해서 하는 게 쉽습니다. 여기다가 이번엔 5를 대입해보면 그러면 뭐예요?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1씩 더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니까 얘도 12가 돼요. 네. 지수에다 1씩 더하니까 3번을 해보면 얘는 2 곱하기 3이에요.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에요. 1씩 더해서 곱하면 3 곱하기 4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돼요. 자, 7을 집어넣으면 7이 방금 2번 한 거랑 똑같은 거죠. 더 이상 뭐 얘랑 겹치는 게 없잖아요. 얘 5도 그랬었잖아. 7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우린 지수 볼 거니까 얘도 그러니까 12가 돼요. 8은 2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얘한테 2의 세제곱 하나 더 하니까 5번을 하면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5 곱하기 3이 되죠. 그러니까 15가 돼서 얘가 안 되는 거야. 이런 거는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게 더 오히려 쉬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생각을 하지 마세요. 문제에 따라서 이제 생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 자, 19번이요. 얘는 뭐야? 2의 4제곱 곱하기 어떤 숫자를 했는데 약수의 개수가 10일 때. 근데 얘한테 1 더하면 5라는 거 아니까. 네. 그러면 얘 5 곱하기 2가 10이잖아. 그죠? 근데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래. 그러니까 소인수가 제일 작아야 돼. 2를 넣을 수는 없죠. 네. 2를 넣으려면 얘가 10이 돼야 되니까 2의 5제곱 넣어야 돼. 그래야지 얘랑 합쳐서 2의 9제곱이니까
얘만 있어서 9 더하기 1이어서 10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작은 수는 아니잖아. 얘 다섯 제곱이면 32인데. 그러니까 밑이 2인 거는 넣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 숫자가 3이니까 3을 넣는 게 가장 작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자연수는 그냥 3이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도 3이라는 거 알 수 있었겠죠. 근데 아까 얘기한 2의 5제곱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그래야 되는데 그게 숫자가 커서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진도북은 이제 다 설명한 거죠. 완전 제곱 그런 문제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10번, 11번 이런 거 다 돼요? 진도북에서 다 되는 거 맞죠? 워크북에서 어차피 나오긴 했어. 니네가 질문하긴 했어. 다시 얘기는 할 거야. 네. 얘기를 안 했어도. 자, 그 다음 뭐 있냐? 예, 18번부터인가요? 자, 18번에 보시면 자연수 x의 소인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뭐 한마디로 얘를 소인수분해 해가지고요. 소인수가 제일 큰 것만 고르래. 그러니까 17은 소인수분해 해도 17이죠. 그러니까 가장 큰 소인수는 17이에요. 21은 3 곱하기 7이죠. 가장 큰 소인수가 7이죠. 얘는 7이에요. 35는 5 곱하기 7이죠. 가장 큰 소인수는 7이죠. 이거 누가 물어봤냐? 이해돼요? 언니야, 시험지 줄 테니까 408호에서 풀고 가져오면 돼. 자, 그러면은 답이 뭐냐? 31이죠. 자, 이렇게 되겠죠? 이해 다들 되신 거죠? 네, 넘어갈게요. 자, 근데 이렇게 원래 이런 방식으로 기호로 나타내고 이렇게 이 방식대로 풀어라 하는 문제는 저는 안 내요. 이런 문제는. 네, 뭐 정기평가를 보든 이런 문제 저는 내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거는 과정에서 조금 벗어난 얘기긴 하거든요. 이런 기호 자체를 이제 사용하는 거를 이제 특수 기호를 사용했다 하는 건데 중일 과정에서 크게 지금 사용할 필요는 없는 기호긴 해요. 근데 문제집에서는 그냥 다뤄주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내진 않을 거예요. 네. 아까 뭐 nx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것도 저는 내지 않을 거예요. 네, 아시겠죠? 또 그거 완전 틀리죠. 자, 그 다음 20번으로 갈게요. 이게 완전 제곱수 문제죠. 자, 126에 어떤 자연수 a를 곱하여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도록 한다. 그게 완전 제곱수였고, 자, 나눠야죠. 그래서 2로 나누면 50이 아니죠. 2로 나누면 63이고 3으로 나누면 21이고 또 3으로 나누면 7이어서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에 어떤 자연수 a를 곱하였더니 네,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됐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a에 뭘 곱해야 되는 거죠? 현우. 자, 완전 제곱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돼요. 네, 딴 사람한테 물어볼 거야. 모르면. 왜 진우야? 왜? 넌 거 같아서 맞아. 자, 빨리. 완전 제곱수 문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였죠? 지수가 짝수가 됐. 맞아. 지수가 짝수가 되는 거야. 그럼 A에 뭐 곱해야 돼? 2만 곱하면 돼? 7은 짝수 안 만들 거야? 내가 왜 2만 곱해?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 문제는 원래 뭐 이렇게 나온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는데 얘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자, 지금 보면은 A가 될 수 있는 수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수여야 된대요. 지금 얘는
첫 번째로 작은 수인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로 작은 수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요걸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려운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로 작은 수는 뭐 이렇게 썼을 때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작은 수는 뒤에 곱하기 1의 제곱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1은 곱해봤자 똑같으니까. 네, 그럼 두 번째로 작은 수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2 곱하기 7은 그대로 있는데 2의 제곱이 두 번째로 작은 수인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3의 제곱인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네 번째는 4의 제곱인 거고. 한마디로 문제에서 얘만 말만 바꾸면 다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로 작은 수를 구하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네, 그러니까는 두 번째로 작은 수는 2 곱하기 7 곱하기 2의 제곱이다. 요걸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2 곱하기 7 곱하기 2의 제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 곱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2가 지금 총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야. 2의 4제곱이 됐고, 그 다음에 3의 제곱이 됐고, 7의 제곱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네. 자, 제가 어차피 두 번째로 작은 수가 뭐냐 그랬으니까 답은 얘 계산하면 답이에요. 자, 14 곱하기 4 한 거야. 14 곱하기 4 한 거니까 몇이야? 14 곱하기 4, 56. 얘 답은 56이야. 근데 제가 여기서 또 끝내고 싶은 게 아닌 이유가 뭐 이것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얘까지 확인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쉽게 생각하면 지금 제가 전체 이거 곱한 걸 구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는 이거의 절반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2의 4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 들어가고 3의 제곱이니까 3이 하나 들어가고 7의 제곱이니까 7이 하나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가로 안에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좀 헷갈릴 수 있지. 그거 겁나 뭐라 하네. 왜? 누가 뭐라 해? 얘가 저한테 14 곱하기 4가 제가 60 몇이라고 했다고 얘가 저한테 그랬어요. 넌 계산도 안 했잖아. 쳐다보기만 했는데. 그러니까 쳐다보지 말고 대답하는 게 낫단 얘기야. 네. 네, 자. 저도 56 틀려도. 뭔 소리야? 네. 이 알겠지? 왜 틀린 거 가지고 뭐라 그래? 틀릴 수도 있지 말하다가 보면. 그래, 너가 나보다 네. 많이 했잖아. 자, 다음으로 갈게요. 쟤네들은 같은 반에 있으면 맨날 저러겠지? 자, 네. 자, 다음 이제 8페이지로 가요. 8페이지가 아니지. 이게 6페이지죠? 네. 6페이지로 가요. 27, 29, 30. 자, 이렇게 됩니다. 자, 27번 먼저 하겠습니다. 자, 27번은 자연수가 되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108의 약수가 되냐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약수를 구해서 하셔도 되지만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서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게 더 쉬운 거다. 그래서 얘를 소인수분해 하시고 그러면 다시 쓰면 n분의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이 보기들인데 이 보기에 지금 위에 써있는 이 분자에 있는 것보다 크면 안 되는 거야. 이 보기에 있는 게. 자 얘는 2의 지금 뭐야? 세제곱이죠? 2의 제곱보다 크죠? 안 돼요. 10은 5가 아예 없죠? 안 돼요. 그 다음에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이 안에 다 포함할 수 있잖아. 얘가 답이 되는 거고. 얘는 7이 없으니까 안 되고 얘는 2의 4제곱이니까 제곱분이 없어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네. 자연수가 된다라고 했을 때 분모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전부 다 분자에 있는 거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수여야 된다. 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 29번 아까 한 거죠? 네. 29번에 나와 있는 거 가장 작은 소수 A의 값에 대해서 구하라 그랬어요. 네. 어차피 지금 얘한테 1 더하고 1 더하고 곱하면 15가 된다는 거 알잖아요. 네. 근데 가장 작은 소수여야 된다 그랬으니까 3이죠. 이거 누구야? 저요. 이해돼요? 네. 네.
아예 문제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 못한 건가요? 네. 오케이. 저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30번.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자연수를 모두 구하시오.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약수의 개수가 홀수가 돼야 된다. 자, 요거는 이거 어려운 문제에 이런 말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약수의 개수가 홀수가 될 수 있는 건 제곱되는 수만 홀수가 될 수 있어요. 제곱되는 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의 제곱이야. 그러면 1이잖아요? 약수의 개수 홀수 맞죠? 한 개니까. 2의 제곱이에요. 그럼 몇이야? 4죠. 4 약수 뭐 있어요? 1, 2, 4. 3개잖아요. 홀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곱만 있는 하나의 수면 무조건 약수의 개수는 홀수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요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해보란 얘기죠. 그러면 몇 가지 하면 될까? 52하니까요. 몇의 제곱까지 쓸 수 있어? 7의 제곱까지 쓸 수 있겠죠. 49니까. 네. 합성 수준의 저기 뭐야? 홀수만 뽑으면 돼. 아니지. 1은 합성수 아니잖아. 1 빼고. 네. 그러니까 합성수라고 꼭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제곱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50 이하의 제곱되는 숫자들. 그것만 약수의 개수가 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홀수인 자연수를 모두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1, 4, 9, 16, 25, 36, 49. 얘가 답입니다. 이해되실까요? 근데 이거 중요한 문제긴 해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얘기는. 이거 말고는 약수의 개수가 그럼 다 뭐란 얘기야? 짝수란 얘기야. 이거 말고는 뭐 몇 개인지는 모르더라도 홀수 짝수는 구분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제 설명 다 끝난 거죠? 오늘 이제 진도 나가면 되겠죠? 오늘 뭐 나갈 거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자, 이거 나가는 거여서 뭐 크게 제가 막 얘기할 건 없어요. 네. 다 여러분들 이 정도는 그래도 기억을 다 하시지 않아요?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는? 네. 그냥 이제 좀 헷갈려 하는 건 내용만 이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약수에 대한 걸 앞에서 배웠어요. 나눠 떨어지는 게 약수예요. 약수는 나머지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항상 여기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들도 항상 나머지가 없애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요거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짜는 공통이란 얘기이기 때문에 공통된 약수. 그러니까 숫자 두 개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4고, 그 다음에 얘가 뭐라고 할까? 12야. 뭐 이렇게 했어. 그럼 얘는 약수가 1, 2, 4가 있을 거고, 얘 약수는 1, 2, 3, 4, 6, 1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공통된 약수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1, 2, 4가 공통된 약수인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게 공약수가 되는 거고, 최대 공약수는 이 공약수 3개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최대 공약수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뭐가 나와요? 서로소란 말이 나오죠? 서로소가 뭐였어요? 반기고. 서로소가 뭐죠? 뭐 아는 대로 얘기해. 하진이. 서로소가 뭐야? 네가 아는 지식 그대로 여기 있는 거대로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냥 네가 이해한 그대로 생각하면 돼. 머릿속에. 잘 모르겠으면 모른다고 얘기해도 되고. 이해가 전혀 없네. 네. 그냥 서로서는 최대 공약수가 1이다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고, 공약수랑 최대 공약수가 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네. 어차피 공약수랑 최대 공약수가 같으려면 1분이 없거든요. 그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 자, 뭐 숫자는 꼭 소수끼리만 서로소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4랑 9 둘 다 합성수잖아. 근데 얘는 1, 2, 4고 얘는 1, 3, 9잖아. 그래도 공약수가 1분이 없으니까 이럴 때 공약수가 1만 나오면 서로소 관계에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 설명 끝났어요.
자, 이제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식. 자, 요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려면,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요렇게 구하시든, 요렇게 구하시든. 자, 여러분들은 얘를 첫 번째라고 하고 두 번째라고 하면 첫 번째가 훨씬 쉽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을 뭐 사용하셔도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수로 좀 작은 소수로 먼저 나눠 주셔라. 근데 익숙해지면 또 이렇게 안 하죠? 네, 익숙해지시면 자,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거듭 제곱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5로 나누면 2가 되고 3이 되고. 그래서 이쪽이 최대 공약수고 우리는 그걸 G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G는 10이다 라는 걸 이렇게 구하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식은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다시 보시면, 자, 얘는 거듭 제곱으로 나타낸 거죠, 20을. 그리고 30도 거듭 제곱으로 나타냈을 때 최대 공약수 쓰는 방식은 밑이 똑같이 있는 애만 우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똑같은 애 중에서 지수가 작은 애를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 네. 그래서 2 곱하기 5가 돼서 10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겹치지 않은 애는 고려하면 안 된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최소 공배수 배우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겠죠? 요 문제 가지고 최소 공배수도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때는 최소 공배수는 L이라고 쓰고, 그때 계산하는 방식은 밑은 종류별로 다 써라. 그리고 지수는 큰 것만 골라서 써라. 네, 이렇게 하면 최소 공배수가 된다. 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는. 자,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뭐, 여기도 얘기가 다 됐어요. 뭐, 2번에 4번 한번 할까요? 네. 요거 해보면, 이제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거는 아까 전처럼 세로로 쓰시는 게 보기가 편해요. 네. 그래서 세로로 맞춰서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우선 쓸게요. 네. 그 다음에 5 곱하기 7. 그 다음에 2의 세제곱 곱하기 7의 제곱. 자, 이렇게 나타냈을 때, 자, 겹치는 건, 밑이 겹치는 건 2랑 7이 겹친다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 지수는 작은 걸 고르라 그랬으니까 제일 작은 게 얘는 3이죠? 얘는 제일 작은 게 1이니까, 네, 이렇게 하면 8 곱하기 7이 돼서 56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해되실까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거듭 제곱으로 문제가 나와 있으면 이렇게 그냥 답을 써도 돼요. 근데 여기 답지에는 아마 다 이렇게 써 있을 거야. 네. 그러니까 거듭 제곱으로 표현한 건 거듭 제곱으로 표현해서 답을 써도 틀리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네. 근데 이 밑에 있는 걸 이런 문제를 이렇게 거듭 제곱으로 쓰는 건 말이 안 돼요. 네, 아시겠죠? 이런 걸로 나와 있는 문제들은 다 이렇게 답을 쓰셔야 돼요. 근데 어차피 지금 여기 답지에 보니까 다 이렇게 썼어요. 네, 그러니까는 뭐 이런 방식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이 또 안 좋아하시는 요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하겠죠? 어떤 자연수로 65를 나누고 어떤 자연수를 제가 네모라고 할까? 38도 나누고 그래서 몫이 있고 나머지가 다 2가 나왔다. 자, 이런 식의 이제 문제를 읽으시고 나누기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 때, 자, 모르는 애가 이렇게 뒤에 있고 알고 있는 숫자가 이렇게 앞에 있는 건 최대 공약수 구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이게 위치가 바뀌었어. 앞에 있는 수를 몰라. 뒤에 있는 수로 나누는 수를 알아. 그러면 최소 공배수를 구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숫자가 있으면. 자, 그건 기본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가장 첫 번째. 그러니까 얘는 앞에 있으니까 최대 공약수 구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알아셔야 되는 게 아까 제가 좀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나머지가 2가 남았죠. 근데 아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얘기할 때 약수가 뭐라 그랬어요? 나누어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가 이렇게 남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뭘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나머지가 2가 남았으니까 2를 뺀 숫자가 나눠 떨어지겠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원래 지금 65인데 내가 뭐로 나눴을 거 아니야. 근데 2가 남았잖아. 그럼 반대로 나머지를 빼주면 그때는 나머지가 안 생기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얘기죠. 이해돼요? 자, 그게 여기선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얘도 38에다가 나머지가 2가 남았으니까 2를 제외하면 나누어 떨어질 거다. 그래서 36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걸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예요. 얘를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네. 아시겠죠? 그래서 63이랑 36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몇으로 나눠야 돼? 지금 3으로 나누면 그러면 21이 되고 얘는 12가 되고 또 3으로 나누면 그러면 7이 되고 4가 되니까 최대 공약수는 9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눠보면 알겠죠. 65 나누기 9를 하면 나머지가 2가 남는지 확인은 해주셔야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푸는 거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럼 다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옆에 있는 거 풀지는 않을 건데, 자, 아까 남으면 빼라 그랬죠? 부족하면 더한 다음에 하셔야 돼요. 오케이? 남으면 빼는 거였고, 부족하면 더해줘야지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그걸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 잠깐 얘기하고 이따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 공배수, 최소 공배수 뭐 이런 게 나왔죠. 네, 공배수는 네, 배수가 뭐야? 자기 자신이 2배, 3배, 4배 늘어나는 게 배수고, 공배수는 공통된 배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의 배수 쓰면 3, 6, 9, 12, 뭐 15 다 쓸 수 없으니까 점점점 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6의 배수 쓰면 6, 그 다음에 12, 그 다음 나타내는 게 뭐야? 18 이렇게 해서 점점점 쓰고. 그러면 공통된 배수는 6이랑 12 이런 식으로 보이죠? 네, 그러니까 6, 12, 점점점 이게 될 테니까 이게 공배수고. 그럼 공배수에서 제일 작은 게 얘가 최소 공배수고. 우리는 그거를 L이라고 쓰고.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아까 계산하는 방법은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얘기 안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요것만 한눈에 쏙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이렇게 거듭제고로 다 나타냈을 때 밑은 우선 2, 3, 7이 있으니까 2, 3, 7을 종류별로 다 쓰셔야 된다 그랬고, 지수는 높은 숫자 똑같으면 그냥 제일 큰 숫자를 쓰면 되는 거고, 네, 얘도 2를 써야 되고 얘는 없으면 1, 여기가 1이니까 1을 쓰시면 된다.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다. 자, 요 얘기 해봤고요. 자, 여기는 한 얘기 없어서 바로 넘어가요. 아까 반복해서 얘기를 해서. 자, 이제 중요한 이제 마지막 요게 나왔죠. 네.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관계.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요 2번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A 곱하기 B 원래 숫자를 곱한 거랑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 곱한 건 같아야 된다라는 걸 꼭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숫자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뭐 여기 나와 있는 걸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8이 있고 네, 12가 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자, 우선은 나눌 수 있는 게 뭐 2로 나눠서 네, 지금 4가 되고 6이 되고, 또 2로 나눠서 2가 되고 3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얘가 최대 공약수니까 최대 공약수는 4라고 쓰시면 되고, 이렇게 곱한 게 최소 공배수니까 최소 공배수는 네,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뭐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A, B를 얘기를 해보면 A, B는 다른 색으로 표시하면, 자, 나타내고 있는 게 최대 공약수랑 이 밑에 있는 숫자를 곱한 거에 얘가 A인 거죠, 지금. 보이시죠? 네, 그래서 A는 지금 2 곱하기 4인 거죠. 얘가 최대 공약수니까. 여기 문자에서 얘가 A였던 거예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 지금 그러면은 3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B인 거고 얘가 G인 거다. 그래서 얘네 두 개를 곱한 게 이제 얘랑 같은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8 곱하기 12가 8 곱하기 12는 G가 4였고 L은 요거 곱한 게 L이니까 L은 몇이에요 지금? 2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곱해도 96이고 요거 곱해도 96이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뒤에 있는 문제들이 어려운 게 좀 있을 거예요. 요거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뒤에 어려운 부분은 이제 이따가 풀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 얘기 해봤고요. 잠깐. 그리고 뭐 이런 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8번 이제 나누기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최대 공약수도 나누기가 나왔죠? 네, 그럼 최소 공배수도 지금 나누기 방식이 나온 거예요. 자, 어떤 자연수 모르니까 얘를 네모라고 치면 식으로 먼저 쓰면 네모를 3으로 나누면 몫이 뭔지 모르지만 나머지가 1이고 네모를 5로 나누면 또 몫은 다르지만 나머지가 3이고 네모를 6으로 나누면 또 몫은 뭐 할까? 동그라미라고 하고 나머지가 지금 몇이야? 4죠. 자,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걸 기억하신다면 이쪽에 숫자가 있죠, 지금? 네, 나누는 쪽에 그러면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는 거다 라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해요. 그러면은 얘는 3이랑 5랑 6. 그러니까 아까 거랑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전에는 나머지가 있으면 먼저 빼고 구했죠? 얘는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하는 거야. 네. 자, 그래서 먼저 구하면 두 개만 나눠줘도 나눠야 되니까 3으로 나누면 1, 5, 2가 돼서 최소 공배수가 곱하니까 30이라는 걸 알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원래 이 문제는 세 자리라 그랬었는데 저는 우선 세 자리 안 하고 기본 일반적으로 푸는 걸 얘기하고 세 자리도 이제 얘기할게요. 자, 우선 두 자리라고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나머지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 나머지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나머지가 똑같은 경우들이 있어. 네. 그리고 나머지가 다 다른 경우들이 있어. 여기는 나머지가 다 다른 경우죠. 눈 떠. 눈 풀렸어. 자, 네, 그랬을 때 나머지가 다른 경우일 때는 이게 더 어려운 거거든요. 나누는 수랑 나머지를 차이가 몇인지를 구하는 거야. 근데 보니까 다 차이가 보여. 2씩 차이가 나죠. 네. 이 차이를 얘한테 빼야 돼. 이 차이를. 그러면 28이죠? 여기에 28 한번 넣으시면 되겠죠. 28 나누기 3 하면 나머지 1 나오죠. 28 나누기 5 하면 나머지 3 나오죠. 이해되세요? 네. 28 나누기 6 하면 24까지 떨어지니까 나머지 4 나오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어렵죠? 근데 이 문제 답은 이게 답이 아니죠? 아까 얘기했듯이 세 자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를 구한 다음에 얘가 세 자리가 되게 곱해줘야 돼. 그럼 몇을 곱하면 세 자리가 되겠어? 4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제일 작은 세 자리는 120이었던 거야. 그럼 거기에다가 아까 얘기한 2를 똑같이 빼시면 돼요. 답은 118이 답이에요. 많이 어렵죠? 진짜 좌표평. 시험에는 제일 잘 나와요. 네, 자, 네. 니네가 어려운 걸 당연히 내. 누가 봐도 어렵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시험에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7번도 그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7번을 생각해보면 얘는 나머지가 이제 다 똑같아. 이게 지금 7번이랑 8번 유형 보이세요? 방금 8번은 나머지가 다 달랐어. 얘는 나머지가 다 똑같아. 자, 쓰는 방식은 얘처럼 8번처럼 똑같이 쓸 거야.
어차피 그럼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 최소 공배수 구할 거야. 방법은 똑같으니까 8번이랑. 이건 이해될까? 자, 최소 공배수 먼저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2로 나누면 3이 3이 되고 3으로 나누면 그러면 1, 2, 1이 돼서 최소 공배수는 12라는 걸 알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근데 그러면 나머지가 1이 남는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나머지가 남았죠? 그때는 얘한테 1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더 쉬운 문제죠. 7번이. 나머지가 똑같을 때는 최소 공배수 구하고 1 더하면 돼요. 이건 쉽잖아요. 이건 어렵지 않죠. 네. 근데 나머지가 다를 때에는 최소 공배수 구하고 차가 공통인 게 확인이 돼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차이가 2고 얘도 차이가 2인데 얘가 차이가 뭐 3이 안 돼. 그럼 이렇게 못 풀어. 8번처럼. 다 똑같아야 돼. 차이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푸는 거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 얘는 답이 13이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형별로 이건 외우셔야 되는 거야. 네. 헷갈릴 수밖에 없는 문제니까 아예 유형을 나머지가 같을 땐 더하기다. 최소 공배수 더하기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 나머지가 다를 땐 최소 공배수 차이를 빼라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설명할 건 다 설명했어요. 자, 이제 풀어보시고요.